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세력이 되고 싶은 세력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 영상부터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분석을 하게 될 회사는 5G 관련주 RF텍이에요. 요즘 핸드폰을 사게 되면 5G로 밖에 개통이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우리는 주위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5G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답니다. 우리 미수도 저번 달에 핸드폰을 바꿔주었는데 어찌나 좋아하던지 이제 미수는 안 쓴다고 약속하고 바꿔주었답니다. 뭐라고? 미수가 씩 웃는다고? 너 어는 두고 봐. 자,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 다 같이 RF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실까요? 그럼 다 같이 출발. 우리 목차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RF텍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그 회사의 상태가 어떤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재무제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로 그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공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시를 보는 습관도 중요하답니다. 다음으로 모든 게 완벽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에 투자를 할 때에는 항상 유의를 하며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요. 기업을 알아볼 때 이보다 더 좋은 회사가 많다는 점과 이 모든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악의 없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RF텍에 관해서 알아보러 가자요. RF텍의 사업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 RF텍이라는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회사의 98.5%는 IT 산업 쪽에 나머지 1.5%는 바이오 쪽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RF텍은 원래 스마트폰 충전기나 데이터 링크 케이블 그리고 무선 충전 콤보 안테나 쪽을 생산했는데요. 이번에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쪽에도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RF텍을 대부분 5G 관련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RF텍은 5G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툴리늄 톡신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필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피부에 꺼진 부분을 볼륨감 있게 채워주는 주사제를 의미하는데요. RF텍에서 만든 히알루론산 필러 이름이 유스필이라고 하네요. 또한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보톡스가 있는데요. 이 보툴리늄 톡신은 되게 새롭더라고요. 보통 보톡스의 경우 보거에서 독을 추출을 하여 만들지만 이번에 RF텍에서는 세계 최초로 벌꿀에서 유래한 보툴리늄 균주를 독자적으로 확보했으며 동물 실험을 통해 균주의 상업성 또한 검증 완료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RF텍의 사업 내용은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며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사업 내용을 알아보았으니 재무제표에 관해서 알아보러 가실까요? RF텍의 재무제표를 보시기 이전에 밑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재무제표 용어 정리 시간에 설명한 영상을 보고 오시면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미수야, 또 자니? 뒤에 가서 서 있어. 자, 다시 재무제표를 보시기 전에 일단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는 RF텍의 주가도 같이 보게 되면 도움이 될까 싶어 넣게 되었습니다. RF텍의 시가총액은 2,861억 원이며 발행 주식은 2,889만 9,918주입니다. 이때 제2중 코스메틱이 전체 주식의 13.8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알아보니 제2중 코스메틱의 대표가 RF텍이 대표이더라고요. 제 다음으로 PER을 보시게 되면 적자이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의해 흑자가 난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BR의 경우에는 2.29로 장부상 기록된 가치보다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PCR의 경우를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88.78이라고 써있네요. 현금 흐름 비율이 낮다고 보입니다. EV/EBITDA의 경우에 16.47을 차지하며 작년에 비해 3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죠.
또 EPS의 경우에 마이너스 423원으로 적자니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BPS는 4,325원으로 현재 주가가 BPS보다 높은 것 또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PSR에 관해 설명을 드렸다시피 PSR의 경우 PER과 PBR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지표로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1.048로 업황 개선 시 순이익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시면 아니 이 기업을 왜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매우 중요한 설명이에요. 이 회사에 대해서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떨어지지 않으며 코로나 전에와 비슷한 매출액을 보이는 2,728억 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은 96억 원이더군요. 가장 큰 문제인 당기순이익의 적자인 점이 있는데요. 이는 이익난 부분으로 건물을 지으며 5G라는 곳에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의 단기 순이익이 떨어졌어도 매출이 꾸준히 나오게 되면 단기 순이익 또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PBR이나 BPS의 경우에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래서 다른 5G 관련주들을 찾아본 결과 다 재무제표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더라도 PBR이나 BPS도 2배로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씨를 뿌린 단계가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열매가 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지라는 생각을 하며 재무제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길고 긴 재무제표 시간이 끝났네요. 아무래도 RF텍이라는 회사가 코스닥에 속해 있으며 삼성전자처럼 대기업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점은 항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원도 안 하던 시절에 누가 4천만 원이나 갈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셨다면 믿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RF텍에 대한 공시를 확인해 볼까요? RF텍은 2020년도 8월 7일에 금전 대여를 118억 원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 베트남에 있던 공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빌렸다고 합니다. 10월 13일에는 신규 시설 투자를 위해 197억 원을 썼는데요. 이는 신사옥과 연구소를 짓기 위해 회사 자본 1,563억 원에서 사용을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뜬 공시에는 자회사인 RF바이오가 RF메딕스를 흡수합병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10월 22일 날 전환 청구 행사 25억 원을 했으며 11월 20일 날에는 152억 원 또한 전환 청구 행사를 하였다고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5G에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이번 연도이죠. 1월 4일 최근 공시에는 제3자 배정을 150억 원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자회사인 RF바이오에게 3자 배정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시에서 찾지는 못하였지만 작년 10월인가 11월 즈음에 RF텍이 중국의 시노팜에 380억 원가량의 필러를 공급한다는 MOU를 체결하였는데요. MOU란 양회각서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 간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라고 합니다. 공시로만 보면 더 큰 기업이 되기 위해 발돋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쯤 되니 저도 진이 빠지네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쁘게 봐주시고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유익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항상 회사의 좋은 면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회사의 단점 또한 알고 있어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로서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전환사채와 제3자 배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며 두 번째로는 RF텍의 대표가 제이중 코스메틱의 대표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전환사채의 경우에 기업이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이를 더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며
해결을 할지 아니면 그저 모래성이었을지는 더 지켜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이준 코스메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때 엄청난 주가를 자랑하던 주식이었지만 현재는 2,000원, 3,000원대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깊게는 아니지만 살짝 살펴보고 와봤는데요.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화장품 회사이며 이미 국내에서는 경쟁률이 심하니 외국 쪽 위주로 수출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 수출을 의존하고 있다가 사드 문제가 터지며 그로 인해 수출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 주가가 폭락하게 된 것이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제이준 코스메틱의 대표도 두 번 다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좋은 회사로 성장해 나가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 왔다 다 왔어. 끝이 다 왔어.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아직 미수 서 있어. 들어가서 앉아.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는 5G 시대에 입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핸드폰만 보더라도 5G 위주로 개통을 시키려 하며 10년 전만 해도 LTE 시대에 진입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5G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자율주행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5G가 기반이 돼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이전에 5G가 기반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5G에 투자한 회사가 조금은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RF텍의 회사는 5G뿐만 아니라 유스필과 보톡스에도 투자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 또한 충분히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이 들며 최근에 미국 주파수 경매 1단계인 클락페이스가 1월 15일에 종료가 되었으며 이제는 5G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업을 분석하는 세력으로서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투자를 하시기 전에 항상 장점과 단점 모두 다 살펴보시고 투자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 부자가 되고 싶은 세력이 되고 싶은 세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